출근길 꼭 필요한 뉴스만 담았습니다. 15분이면 충분합니다. CBS 김덕기의 아침 뉴스가 전해드리는 뉴스 쏙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김덕기 아침 뉴스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최종 무산됐습니다. 그간 정부가 강조한 성과가 있는 회담이 불투명해지자 도쿄로 향할 발걸음을 돌렸는데요. 최근 주한 일본 대사관 공사의 막말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개기 방해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 계획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는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개막식 날 일본을 방문해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밑 협상을 막판까지 진행해왔지만 핵심 내용의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핵심 의제였던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만족할 만한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협상 막바지에 소마 히로시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가 문 대통령을 겨냥한 성적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며 국민 정서를 감안해야 했고 이후 청와대 내부 분위기도 회의적으로 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올림픽이라는 큰 명분을 놓친 만큼 새로운 계기를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조은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무산에 대해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 측과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방일 무산으로 한일 관계가 냉각된 모습이 한층 선명하게 됐다면서 정체 상태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일본 도쿄는 혼란스럽습니다. 여전히 올림픽 개최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분위기 속에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고 올림픽 선수촌 안팎에서 선수들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 속에 우리나라 선수단도 일본 도쿄에 입성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까다로운 도쿄 나리타 공항 검역을 김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올림픽 코로나19 방역 대책 앱인 오차. 도쿄 나리타 공항 착륙 후 가장 많이 듣는 말로 비행기에서 내리면 오차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몇 번이나 오차를 보여줘야만 입국이 가능한데 타액 검사를 받고 1시간 이상 결과를 기다린 뒤 음성 판정이 나와야만 공항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수단 본진이 입국한 어제는 착륙 후 공항을 벗어나기까지 3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그나마 다른 날에 비해 시간이 덜 걸린 편입니다. 양궁 오진혁 선수입니다. 그렇진 않았어요. 약간 좀 일처리가 좀 늦어져서 좀 그랬는데. 이런 소요 시간에 비해 일본의 방역 대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진의 경우 사흘 동안 지정 숙소에서 격리해야 하지만 숙소에는 일반인들도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코로나19 타액 검사 과정도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도쿄에서 CBS 뉴스 김동욱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귀국길에 오른 청해부대 소식입니다. 해외 파병 임무를 수행하던 문무대항함 장병 중 82%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 내 집단 감염으로는 최대 규모인데요. 지난 2일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 감기약을 처방하는 등 군의 안이한 대응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보도에 김영준 기자입니다. 문무 대왕함에 탔던 청해부대원 301명을 태운 시그너스 공중급유 수송기 2대는 어젯밤 아프리카 현지를 떠나 한국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47명이 확진됐는데 코로나19 특성을 감안하면 음성 판정받은 50명, 판정 불가 4명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파병 장병 대부분이 감염될 때까지 군 당국 대처는 너무 아니라고 무능했습니다. 일단 7월 1일 물자 보급이 끝난 뒤 감기 환자가 나왔을 때 신속 진단키트 검사 결과만 믿었다가 사태가 커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게다가 7월 2일 첫 환자가 나온 뒤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일주일 넘게 그 키트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백신 접종 시작 전 출항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백신을 공급했어야 한다는 지적 또한 나오지만 군 당국은 어쩔 수 없었다며 반박했습니다.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했고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응급상황 대처가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입니다. 비행기를 통해서 백신을 보내야 되고 또 백신의 유통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서 백신을 공급하지 못한 걸로. 하지만 중간에 물자 보급을 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접종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었는데 안일하게 판단했다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1,200명대가 예상됩니다. 벌써 2주째 하루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4차 대유행을 진정시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백신이죠. 하지만 접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접종률은 2%포인트 느는 데 그쳤습니다. 또 어제 진행된 53세에서 54세에 대한 백신 사전 예약은 또다시 시스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조태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3세에서 54세 코로나19 백신 예약 접종이 시작된 어제 저녁 8시, 백신 사적 예약 시스템에 또다시 먹통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백신 사전 예약 접속장에는 지난 12일 이후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백신 접종 추진단은 서버 증설에 들어갔고 어젯밤 10시로 예약을 미뤘지만 이후에도 접속 지연이 발생하면서 신청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초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기로 돼 있던 50대에 화이자 백신이 긴급 추가됐습니다. 백신 수급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당장 백신 접종에 투입될 모더나 백신이 부족해진 데 따른 겁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입니다. 7월 세 번째 주에 공급하기로 한 물량이 품질 검사나 아니면 배송의 문제로 일정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7월 마지막 주로. 이 같은 백신 수급 차질에 백신 접종률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달 전인 지난 6월 19일 기준 백신 접종자는 1,400만 명, 접종률은 28.8%를 기록하며 순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한 달이 지난 어제 기준 백신 접종자는 1,613만 명, 접종률은 31.4%로 한 달 사이 2.6%포인트가량 느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만 50에서 52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은 오늘 저녁 8시부터 시작됩니다. CBS 뉴스 조태임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금 상한선을 기존 9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대폭 올리는 방안에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도 다음 달 17일부터 신속히 지급할 방침인데요. 고용진 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희망회복 자금은 8월 17일부터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지원 단가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심의위원회 개최 시기를 10월 8일로 확정하고 보상금 지급까지 소요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이 이견을 나타내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구도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선두 자리를 유지하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에 변동이 없는 사이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두 후보 간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까지 서로 언급하고 있어서 5주 연기된 본경선 일정이 오히려 네거티브만 더 거세질 것이란 우려입니다. 이준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을 거치는 동안 크게 오르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양강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16일과 17일 만 18세 이상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중 민주당 지지층 조사에서 이 전 대표는 42.2%의 지지율로 46.1%인 이 지사를 턱밑까지 추격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MBC 코리아 리서치 조사에서는 야권 선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가상 대결에서 승리했고 JTBC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이 지사, 윤 전 총장과 함께 선두권을 형성했습니다. 본격적인 양강 구도가 펼쳐지면서 이 지사와 이 전 대표 간의 비방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원이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군필 원팀 포스터를 두고 한 차례 신경전을 펼친 두 후보는 이번에는 경기도 유관기관인 교통연수원 임원이 텔레그램 방을 만들어 이 전 대표를 비방한 사건을 두고 설전을 펼쳤습니다. 이 전 대표와 이 지사입니다. 충분하다 않다가 아니라 그건 인사 문제가 아니죠. 준법이나 위법이냐의 문제이지요. 정말로 없는 사실 지어내서 음해하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지지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본인 측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번 일이 선거법 위반 행위로 밝혀질 경우 고발까지 고려하고 있어 자칫 양측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까지 커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을 한 김홍빈 대장이 하산 도중 실종됐습니다. 김 대장은 현재 시간으로 18일 오후 5시쯤 중국과 파키스탄 국경지대에 있는 해발 8,047m 브로드 피크에 오르며 장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했지만 하산을 하던 중 실종됐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르면 오늘 첫 헬기 수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 BTS를 넘어설 수 있는 가수는 BTS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1964년 비틀즈가 그랬던 것처럼 BTS의 신곡이 자신의 기존 곡을 누르고 빌보드 정상에 올랐습니다. 장성주 기자입니다. 마이클 잭슨, 비틀즈, BTS의 기록을 설명하기 위해 빌보드가 소환한 전설들입니다. 빌보드는 BTS의 새로운 싱글 퍼미션 투 댄스가 핫백 정상에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7주 연속 1위였던 버터를 신곡으로 대체한 것인데 이런 기록은 2018년 7월 드레이크 이후 처음입니다. BTS는 지난해 9월 다이너마이트로 첫 1위를 기록한 이후 10개월 2주 만에 5곡을 차트 정상에 올렸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1987년 9개월 2주 만에 앨범 배드에 수록된 5곡으로 1위를 차지한 이후 가장 빠른 기록입니다. 이 부문 최단 기록은 1964년 비틀즈의 6개월이라고 빌보드는 소개했습니다. 이 밖에 BTS의 퍼미션 투 댄스는 62년의 핫백 역사상 신곡 발표와 동시에 1위에 오른 55번째 곡입니다. CBS 뉴스 장성주입니다. 이번 주 40도에 육박하는 열돔 폭염이 찾아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당장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은 34도, 내일은 36도까지 오를 전망인데요. 이처럼 무더위가 지속되면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리는데요. 이번 주가 고비라는 분석입니다. 이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35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간간히 열대성 소나기까지 더해져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택근무에 아이들은 원격 수업이 다시 시작되면서 집안은 가족들로 북적거립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냉방기를 가동하는 집이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에 남아돈 전력량은 10기가와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도 전이라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전력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지난 2011년 늦더위 때는 초유의 전국 순환정전이란 극약 처방까지 나왔기 때문에 전력 당국의 고심이 더욱 깊습니다. 정부는 혹서기 전력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전국적으로 4개 발전소를 긴급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입니다. 발전소가 완공되지 않았지만 전기는 생산할 수 있는 발전소들이 있거든요. 고성하이라고 석탄 발전소 하나 하고 그다음에 부산복합 4호기라고 해서 LNG 발전소 하나, 그렇게 2개가 이제 이번 주에는 시운전을 할 거고요. 정부는 7월 말 8월 초 여름 휴가를 분산 조정해 줄 것과 냉방기 순차 운휴에도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CBS 뉴스 이재기입니다. 지난 일주일 새 열사병 등을 앓은 온열 질환자 가운데 3명이 열사병 탓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약 2달간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통해서 온열 질환자 436명이 신고됐고 이 가운데 열사병 추정 사망자가 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폭염 재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된 지난 12일 이후 한 주 동안 열사병 추정 사망자가 3명이 신고됐습니다. 김덕기 아침 뉴스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죠. 이수경 기상 리포터. 네, 기상청입니다. 예, 폭염은 오늘부터가 고비인 거죠? 네, 장마가 사실상 끝나면서 오늘부터 모레 사이 특히 더 강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곳곳으로 오늘은 34도를 웃도는 수온주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무더위가 더 심해지면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35도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이 겹치면서 발생하는 열돔 현상의 영향 때문인데요. 현재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침 기온 서울의 경우는 24도 안팎입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4도까지 오르겠고 그 밖의 지역 낮 기온 어제보다도 더 높은 곳이 많겠는데요. 수원과 춘천, 청주와 전주, 대구가 34도, 부산은 3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 내륙에는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5에서 6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소나기의 특성상 좁은 지역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면서 시간당 50mm 안팎의 장대비가 오는 곳이 있어서 각별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쌍무지개가 전국 곳곳에